네,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시가 되어서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에서 재택근무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택근무 도입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재택근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웨비나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달드린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라이브 코리아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아라고 합니다. 라이브를 짧게 설명드리자면 21세기 소프트의 파트너사이고 마이크로소프트 CSP 총판으로 저희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고요. 김혜은 과장님과 손상아 대리님은 라이브의 엔지니어 분들이시고 추후 세션에서 상세 데모와 기능 설명을 담당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재택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재택근무를 하루빨리 시작하려면 어떤 것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담당자분들이나 직원분들께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에 걸맞는 기업 문화가 먼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어, 재택근무에 맞는 기업 문화가 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업 문화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고 그중 첫 번째가 모든 팀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재택근무 기업 문화의 아주 큰 원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일정, 그리고 자료,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나 공유가 이런 재택근무를 확립하기 위한 주요 기업 문화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원들을 믿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도입했더라도 재택근무 도입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뤄내기 힘들지 않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기업 문화가 잘 정착이 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이런 재택근무를 도와줄 수 있는 IT 솔루션을 잘 도입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오피스 365 내에 포함되어 있는 협업 솔루션으로 채팅 기반의 협업 툴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협업하는 데 필요한 채팅, 그리고 온라인 미팅, 파일 공유, 그리고 이런 기타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팀즈 내에서 모아서 제공해주는 협업 플랫폼이고요. 크게 기능을 짧게 3개로 나누어서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죠. 채팅 기능인데요. 1대1 채팅뿐만이 아니라 팀을 따로 만들어서 부서별로 혹은 특정 그룹 간의 채팅을 지원하고 있고요.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그러니까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있든 다양한 디바이스로 팀원 그리고 다양한 팀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기능인 온라인 미팅인데요. 오디오, 비디오 미팅은 팀즈를 활용하시면 최대 250명까지 참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 행사를 생중계할 수 있는 라이브 이벤트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최대 10,000명까지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기에 꼭 기업 행사가 필요하시다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해 보는 것도 큰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미팅 중에 PPT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 그런 미팅하면서 공유해야 할 자료들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은 파일 공유 기능인데요. 팀즈 내에서 손쉽게 파일을 팀원들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 기능을 통해서 팀즈 창에 PPT, 예를 들어서 PPT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기능으로 놓아두시면 손쉽게 공유가 가능하고요. 이 파일을 팀즈 내에서 이렇게 오픈해서
다른 팀원들과 손쉽게 수정하고 옆에 채팅창을 통해서 코멘트를 남기거나 하는 등의 커뮤니케이션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는 재택근무를 할 때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또한 현재 재택근무를 좀 꽤 오랜 시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재택근무를 하면 제가 느꼈을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 아마 커뮤니케이션일 것 같아요. 업무 진행 상황이 어떤지, 지금 승인이 당장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연락을 했는데 다른 업무를 진행 중이라든지 이러면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팀원들 모두가 자신의 스케줄을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 그 팀원이 언제 통화가 가능한지, 미팅이 가능한지 빈 시간을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린더뿐만 아니라 팀즈 내에 보면 이렇게 팀즈 내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창을 통해서 팀원이 지금 용무를 보고 있는 중인지, 대화가 가능한 상태인지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장 달라졌던 점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던 그런 온라인 미팅을 재택근무를 하고 나서는 거의 하루에도 두세 개 이상을 소화해야 했던 것 같은데요. 몇몇 미팅들은 목적이 아주 분명했고 미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이런 액션 플랜을 도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몇몇 미팅들은 이건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닌가라는 미팅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돌이켜 그런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팅 전에 아젠다나 이런 미팅의 목적들을 미리 공유했던 미팅들은 생산성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미팅에 있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떤 미팅을 왜 할지, 그리고 어떠한 아젠다로 진행할지, 그 미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미리 공유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미팅을 하고 그리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미팅 중에서 나온 의견이나 안건들을 모든 팀들이 볼 수 있게 문서화하고 이를 팀원 전체와 공유를 해서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개인뿐 아니라 팀 전체의 업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미팅하기 전에 인비테이션을 보낼 때 미팅 모임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해서 보내는데요. 어떻게 하면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룩에서 회의 초청을 보낼 때 여기 모임 메모를 클릭하시게 되면 초청 이메일 내 모임 메모 링크가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모임 메모 보기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일에 진행되는 회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이렇게 다양한 태그 기능 추가를 통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코리아 엔지니어 김혜은입니다. 저는 온라인 비디오 미팅을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및 비디오 미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미팅 또한 화상 또는 음성회의로 진행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도 직접 만나서 진행했던 미팅들을 가능한 팀즈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하면 네트워크와 연결된 장소라면 어디든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팀즈를 이용하여 미팅 중에 활용하면 좋은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고 직접 데모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한 번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BBC 방송에서 켈리 교수가 인터뷰를 하는 도중 아이들이 들어와서 데려가는 장면까지 모두 방송되었던 영상입니다.
실제로 이 방송 이후에 MS에서 화상회의 중 배경화면을 흐리게 하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흐리게 하는 기능에 대한 MS의 소개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이 기능은 회의 참석하기 이전에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기능인데 배경을 다른 배경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바닷가 배경 등 원하는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셨나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회의 녹화가 가능하고 원할 때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작년 7월 이후에 5365를 구매하신 분들은 제한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또한 상반기 내에 한국 지역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녹음 기능은 미팅 중에 더보기 메뉴를 클릭한 후 녹음 시작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녹화된 영상은 해당 채팅창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미팅을 진행하는 화면인데요. 녹화는 미팅 중간에 언제든지 중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유용한 기능으로 미팅 중 화이트보드 기능을 통해 설명이 힘든 부분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분들과 회의를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바로 실시간 자막 기능인데요. 오디오 혹은 비디오 미팅 시에 영어 실시간 자막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미팅 시 실시간 자막 기능은 핸드폰으로 미팅 참여 시에 이용하실 수 있고 영어 자막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언어는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라이브 이벤트를 이용하면 실시간 번역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 버전에서의 실시간 자막 기능과 라이브 이벤트 시 번역 기능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기능들은 상반기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지만 MS 사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린 기능들에 대한 데모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임 예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예약은 팀즈 혹은 아웃룩 캘린더를 통해 하실 수 있으신데 팀즈에서 하시려면 좌측 일정 메뉴를 클릭하신 후 새 모임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표준 시간대 및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해줍니다. 보시다시피 필수 참석자와 선택 참석자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모임이 반복될 경우에 모임 주기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있으시면 본문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에서 생성한 일정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고 상대방의 이메일로 미팅 초대 메일이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이 되었을 때 미팅을 더블 클릭하여 참가 버튼을 누르시면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웃룩에서 모임을 예약하는 방법입니다. 아웃룩에서 캘린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신 후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을 찍고 새 팀즈 모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입력하는 내용은 팀즈에서 모임을 예약할 때와 다 동일한 내용이십니다. 네, 팝업창에서 되풀이에 대한 스케줄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고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일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참가하시려면은
해당 모임을 더블 클릭한 후에 창이 이제 뜨면 아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모임 참가라는 링크가 있으신데요.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러면은 팀즈 어플이 있으시면은 바로 팀즈 어플로 넘어가서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임 참가 전에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음소거를 미리 한 후 모임에 참가하실 수도 있고 웹캠을 미리 켠 상태에서 참여 가능하신데 이때 배경을 미리 흐리게 한 상태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팅 중에 화면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메뉴에서 공유를 클릭하시면 여러 옵션이 나오는데 바탕화면을 선택하시면 제가 실행하는 모든 화면이 공유됩니다. 그 다음으로 창이라는 옵션에서 공유하려는 창을 선택하시면 해당 창만 상대방에게 보이고 나머지 창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옵션도 있습니다. 리스트에 원하는 문서가 없으면 찾아보기를 통해 PPT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기능인데요. 자료가 없거나 그림 등을 그려야 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화이트보드는요, 모임 종료 후에 화이트보드 탭에서 기록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임 도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임을 참석한 사람들을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 도중에 참석자들과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채팅과 마찬가지로 이모티콘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움직이는 GIF 그림도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전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모임 중에 마이크를 음소거를 했다가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가자 옵션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신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참가자 음소거라는 옵션입니다. 이는 실수로 음소거를 못한 채 실제 말하는 사람의 소리에 잡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소거는 되지만 다시 해제하는 것은 당사자만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웹캠 기능입니다. 카메라 또한 모임 중에 언제든 켜고 끌 수 있으시고 나의 화면은 우측 하단에 작게 표시되고 상대방 화면이 크게 표시됩니다. 뒤에 보이는 화면을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기타 옵션을 통해 배경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녹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타 옵션에서 녹음 시작을 클릭하면 녹화 아이콘이 표시되면서 누가 녹화하는지 녹화가 되고 있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녹화는 모임 중간에 언제든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큰 화면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체 화면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드리는 기능은 아직 한국 지역에 출시되지 않은 라이브 캡션 기능입니다. 아직은 프리뷰 버전으로 영어만 인식됩니다. Let's start with what else? Teams. Here, you can see a list of all the teams you're part of. Teams are made up of channels. You can build them by topic, department, or just for fun. Channels are where the real work gets done. 그리고 아까 녹화 기능 중에서 회의를 녹화하고 중지를 안 할 경우 회의가 종료되고 모든 사람이 모임 종료를 함과 동시에 저장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임 메모 기능입니다. 기타 옵션에서 모임 메모 표시를 클릭하면 모임에 대한 메모가 생성이 됩니다. 이 메모는 참석자 모두가 볼 수 있고 공동으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는 모임 종료 후에도 기록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중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하고 유용한 기능들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모임을 종료하고 나서 모임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료를 했고요. 지금 이제 녹화가 레코딩을 중지하고 레코딩 저장 중인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화본이 업로드가 완성되면 보시는 것처럼 녹화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을 클릭하면 몇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공유를 먼저 보면 조직 전체의 녹화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고 추가 옵션의 권한 관리를 통해 공유를 원하는 사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실 때는요, 그룹, 채널, 사람 단위로 모두 가능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지정해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교체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다른 옵션으로는 링크 가져오기 옵션도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링크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요, 이제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이렇게 되면 팀즈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스트림을 따로 열어서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코리아 엔지니어 손상아입니다. 저는 내부 외부 담당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로 내부 직원 또는 팀원과 채팅을 하게 되면 좀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데요. 메시지를 누가 몇 명이나 읽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팀 내부의 공지사항 기능을 통해 공지글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모티콘을 전송해서 정적이 흐르는 채팅방의 분위기를 바꾸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읽음 표시는 대화창 옆 눈 모양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팅방에서 이모티콘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직장 상사가 카톡으로 이를 전달할 때 뭐라고 답하시나요? 랩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이럴 때는 딱딱한 대답보다는 상황별 이모티콘으로 재미있게 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정이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이모티콘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밈을 만들어서 상황에 맞게 하고 싶은 말을 넣어 재미있게 의사소통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팀의 중요한 내용을 안내할 때 공지사항 기능을 통해 공지가 가능합니다. 여러 팀에 공지를 해야 할 경우 팀을 선택하여 여러 채널에 동시에 공지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지사항을 작성하실 때 배경을 넣어 눈이 잘 들어오게끔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내용을 중요도 설정으로 알림을 주기적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느낌표로 중요한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팀에서 채널을 생성하실 때 공개 채널로 보통은 생성하시는데 비공개 채널을 생성해서 원하시는 사용자를 초대해서 대화 및 파일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원 연봉 파일이라든지 민감도가 높은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 등은 비공개 채널을 통해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공개 채널은 자물쇠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구성원을 추가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 팀에서 폼스라는 앱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옵션은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만드실 수가 있고 복수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점심 메뉴를 정할 때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으로 하나의 문서를 팀즈 안에서 여러 명이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할 때는 누가 어느 부분을 편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누가 언제 편집했는지, 어떤 부분을 편집했는지 기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공유 중 상대방에게 원하는 위치를 설명하기 힘들 땐 원격 제어를 통해 직접 화면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제어권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 제어권 요청에 대한 수락을 하게 되면 화면 제어 시 상대방과 제 마우스가 동시에 나타나며 둘 다 PC를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를 누가 읽었고 몇 명이나 읽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화창에 내가 보낸 말풍선에 마우스를 올리면 우선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점 3개를 클릭하시고 눈 모양 옆에서 몇 명이 제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누가 확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메시지에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럴 때 이모티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입력창 밑에서 밈 또는 이모티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밈은 상황에 맞게 사진에 텍스트를 입혀 전송이 가능하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나 감정어로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란 상황에서 저는 고양이 사진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해서 보낼 수가 있고 또는 기본 이모티콘 그리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축하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카카오 프렌즈 등과 같은 축하와 관련된 이모티콘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공지사항을 해야 할 때 공지사항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창 밑에 A 모양을 선택하시면 대화 입력창이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 알림 옵션을 선택하셔서 공지사항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공지사항을 동시에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원하시는 채널을 체크하셔서 선택하면 동시에 공지사항이 게시가 됩니다. 큰 제목을 입력하시고 부제목을 입력합니다. 전표체라든지 일반적인 내용을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시고 강조하실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경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색깔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리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 확성기 표시가 나타납니다. 또한 여러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채널에 게시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싶을 땐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에서 밑에 부분에 폼즈를 선택합니다. 그럼 폼즈라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설문조사할 내용의 질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설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한 옵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옵션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복수 답변을 가능하게 하고 싶을 땐 복수 답변 토글 버튼을 클릭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폼즈라는 설문조사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채널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채널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는 이런 설문조사에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좀 전에 복수 선택을 가능하게 해서 여러 가지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정보관리와 같은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내용은 프라이빗 채널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에 클릭 후 채널 추가를 하시면 채널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채널 이름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 옵션에서 비공개 채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채팅하실 사용자를 검색하여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채널을 생성하시고 이 채널은 저와 초대한 사람만 보이게 되고 채널 이름 오른쪽에 자물쇠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원하시는 사용자와 비공개 채널로 채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서 동시에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팀에서 파일이 들어있는 채널을 들어가서 편집할 파일을 클릭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선택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팀 앱 내에서 엑셀 파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현재 이 엑셀 파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 누가 편집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이니셜을 마우스 오버하게 되면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누가 어떤 부분을 편집하고 있는지도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말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하기 힘들 때는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개인과 통화 중에 화면 공유를 하면 제어권 요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어권 요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허용할지 거절할지 나타나게 되고 허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우스가 두 개가 나타나고요.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상대방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타이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시고요. 원격이 끝났으면 제어 중지 버튼을 클릭하셔서 원격을 중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제어권을 회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어권을 회수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원격이 중지됩니다. 외부 담당자와의 협업도 팀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할 팀의 점 3개 메뉴를 클릭하셔서 멤버 추가를 합니다. 그러시면은 멤버를 추가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게 되면서 이제 외부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게 되면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이미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외부 담당자와 협업을 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추가합니다. 추가하면 상대방에게 추가한 메일 주소로
초대 메일이 날아가게 되고요. 이 초대를 수락하게 되면은 이제 팀에서 협업이 가능하신데, 초대한 게스트는 구성원 설정에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락하게 되면 오른쪽 위에서 수락한 테넌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메뉴가 하나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받은 팀에 넘어가셔서 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구성원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계속 저 테넌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내용인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택근무자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매니저 분들께서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제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는지, 언제 퇴근하는지, 그러니까 업무를 종료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한 출퇴근 시간 정도를 트래킹할 수 있는 앱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이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는 파워앱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 회사만 활용할 수 있는 출퇴근 관리 앱을 제작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이외로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퇴근 체크로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가 불가능하다.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지 체크할 방법이 없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CCTV를 달아놓지 않는 이상 정확히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개개인에게 명확한 업무를 할당해주고 그 업무에 대한 마감 시한을 설정해 주신다면 조금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실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개인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나 업무들을 팀별로 공유하고 진행 상황 정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저는 재택근무자들을 관리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출퇴근 체크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파워앱스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파워앱스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파워앱스는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코딩이나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따로 두실 필요 없이 우리 회사만의 앱을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인데요. 파워앱스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템플릿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회사에 맞게 커스텀해서 만드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MS에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을 통해서 빨리 앱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휴가 관리 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비용 관리 앱을 만든다든지, 여기에 다양한 템플릿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 회사만의 앱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출퇴근 앱을 파워앱스로 만든 건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체크인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 체크아웃도 설정을 해주는데요. 체크인이 출근이 되겠고 체크아웃이 퇴근이 되는데요. 체크인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출근 기록이 완료된 거고요. 이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을 클릭하시게 되면 퇴근 시간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매니저분들께서는 이거를 엑셀로 데이터를 뽑아 보실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임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개개인에 대한 명확한 업무 할당,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마감 시한 설정,
그리고 팀별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플래너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플래너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365 내에 포함된 앱으로 팀의 업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오피스 365 사용자 포털에서 화면과 같은 플래너 타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플래너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만든 프로젝트 관리 그 대시보드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웨비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버킷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할 일 목록들을 만들 수도 있고 마감 시한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할당해서 진행할지 그걸 매니저님께서 할당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플래너의 주된 기능은 업무 할 일 목록들을 생성하고 그 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담당자가 팔로우업 해야 할지 담당자들을 할당하실 수도 있고 업무 진행 현황에 따라서 대시보드 내에서 진행 중인 거, 완성된 거, 그리고 조금 딜레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필터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또한 설정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그리고 개인 태스크별 트래킹을 하나의 대시보드 내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 분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재택근무자들을 관리하시는데 아주 효율적인 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플래너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제가 데모 화면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플래너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내부에서 프로젝트 관리 툴 플래너를 통합해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을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들어 뒀고요. 여기 일반 위에 상단 메뉴에서 탭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면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탭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플래너를 클릭하시면 되고 기존 팀에 있는 기존 계획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라고 해서 새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바로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지를 할 수 있는 대시보드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단의 메뉴가 버킷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뭐 이름을 바꾸셔서 부서별로 업무를 이렇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별로 업무를 추가해서 모든 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할 일 목록별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팀, 세일즈 팀, 인사부, 뭐 이렇게 등등 다양한 부서별로 작업을 추가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마케팅에 작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웨비나 진행 3월 26일 웨비나 진행이라고 하고 이걸 작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마케팅의 3월 26일 웨비나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건지를 표시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걸 중요도로 놓고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짜는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한 3월 9일에 시작했다고 하고 기간은 3월 26일, 27일까지로 잡아놓겠습니다. 데드라인이 3월 27일까지인 거죠. 이 웨비나 진행을 위해서 어떤 업무들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웨비나 초청 이메일, 디지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 배너,
그리고 발표할 수 있는 PPT 자료 제작, 그리고 또 설문지 제작 등등을 이렇게 검사 목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할 일 목록들을 여기 카드의 표시라고 누르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이 할 일 목록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 담당자도 함께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단의 타이틀 밑에 있는 이렇게 사람 플러스 모양을 누르게 되면 할당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 웨비나에 같이 해주신 김혜은 과장님과 손상아 대리님과 같이 이거를 트래킹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검사 목록이 있으면 이걸 트래킹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체크만 해주시면 이 검사 목록에서 할 일 목록이 완료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프로젝트를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첨부 파일도 쉐어포인트에 저장되어 있는 링크로 공유가 가능하니까 이메일로 PPT 파일을 다시 전송하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거나 그러한 불편함 없이 업무를 편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 내용이었고요. 혹시 저희가 오늘 전달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가 웨비나 준비하면서 웨비나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옆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채팅창으로 공유드린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요. 모든 설문조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CU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이번 웨비나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korea@ripe.com으로 질문사항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